안녕하세요. 너를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서림 작가입니다. 이 영혼 독해. 저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대학 가려고, 제가 살려고 만든 방법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영어 시험 대비에 이렇게 좋은 영향 끼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영혼 독해 이야기 제가 이렇게 책상에서 조금 더 찬찬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영어 독해라는 게 내가 하고 있었던 게 잘못된 독해였구나. 진짜 잘하는 애들은 저렇게 읽는구나. 이렇게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혼 독해라고 하는 게 되게 말이 웃긴데 제가 이게 어쩌다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했었던 독해는 뭔가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막 돋보기 들고 고대 문자를 해석하듯이 억지로 짜맞추는 독해. 그래서 힘들게 독해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독해였다면 내가 이렇게 영어에 영혼을 실어서 영혼으로 읽는다. 즉,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의미를 번역한다? 아니, 의미를 느끼는데. 의미를 느끼는데 집중을 해보니까 이 영어 독해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영혼 독해의 핵심입니다. 이 영혼 독해 어떤 식으로 이게 발견이 됐고 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혼 독해 이 발견의 메커니즘, 제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 메커니즘대로 여러분들도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나는 수험생이던 시절에 단지 EBS를 외우려고 EBS가 시험에 나온다길래 지문을 읽고 있었다. 제가 인강을 들었던 그 EBS 쪽집게 인강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그 교재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지문이 덩그러니 있고 그 밑에 해석이 작게 나와 있는 교재였어요. 여기에 문제는 없고 단지 순수 지문이었다는 거죠. 이 지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안 풀고 영어로 된 글만 읽자니까 너무 졸린 거야. 영어로 된 글만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너무 졸렸다. 그래서 나는 입으로 읽기를 시작했다. 소리 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입으로 읽으니까 내가 아무 정신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읽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읽는 동시에 이해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처음엔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혼자 집중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 갖가지 막 쇼를 해가면서 내가 입으로 읽는 동시에 이 의미가 이해되려고 노력을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어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대로 여러분도 가시기를 바래요. 자, 이 영혼 독해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항상 시작하는 문장 있죠. There is an apple. 요 쉬운 문장을 가지고 예전에는 There is an apple. 거기에 사과 하나가 있다. 거기 사과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두 번 해석하고 번역식으로 내가 영어를 대했다면 이제 There is an apple. 여기 사과 하나가 있다고? 요 사과 하나를 떠올려주고 끝이라는 거죠. 요 사과 하나를 내가 느끼는 작업. 요걸로 내가 오케이 하고 독해를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장으로 적용을 해가면서 이 영혼 독해를 터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뭡니까? 자, 끊어 읽기의 개념을 바꿔라. 끊어 읽기라고 하면은 예전에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뭐 괄호 치고 묶고 뭐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거를 이제 끊어 읽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끊어 읽기는 뭐다? 내가 한 호흡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한 호흡에 내가 소화가 가능한 만큼만 끊어서 이해한 다음에 그림을 합치면 그게 바로 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짧게 끊으세요. 짧게 끊어서 하면 됩니다. I believe that we need to update our definition of play. 이게 한 번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더 짧게 끊으시라고요. I believe 되셨어요? 됐잖아. 난 믿는다고. I believe that we need to update. 되셨어요? 안 됐으면 다시, 안 되면 될 때까지 I believe that we need to update. 됐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여기에 접착제를 바르세요. 접착제. 제가 접착제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영어의 어순과 우리나라 말의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이 이해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됐잖아. I believe that we need to update. 우리가 뭔가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걸 내가 믿어. 뭘 믿는데? 뭘 믿어? 뭘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하시라고요. 이 질문 한 번을 던지는 순간 이 영어의 어순이 훨씬 더 매끄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뭘 업데이트해야 돼? Our definition of play. 느끼세요? 되셨어요? Our definition of play. 내가 놀이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 놀이의 정의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자, 요게 안 되면 될 때까지 시도한다 라고 해서 요 쉬운 문장부터 계속해서 시도해 가면서 요 느낌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표현의 한계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말로 표현을 해드리지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은 1등급들의 반응은 이거야. 이래. 오케이. 우리 바꿔야 된다고. 나의 쉬운 언어로 한마디로 알아들었으면 끝이라는 거죠. 자, 안 되면 될 때까지 시도한다라고 하는 게 저도 이거를 쉽게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 저 했는데 안 돼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이거 해도 전혀 모르겠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쉽게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진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소리로 밀어붙여서 내가 자꾸 내가 예전처럼 문법 조합해가지고 예쁘게 번역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소리로 막아버리면서 의미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연습을 아주 끈질기게 했다고요. 저도 이렇게 끈질기게 해서 얻어낸 거예요. 절대 이게 뭐 쉽게 그냥 소리만 내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영혼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모든 정신을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안 되면 다시 요런 말이 스스로 이제 나올 때까지 요거를 이제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 기출된 문장으로 또 영혼 독해 몇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Different part of the brain visual system. 되셨어요? 좀 더 어려우면 이렇게 하세요. Different part of the brain visual system. 느낌 오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은 넘어가면 되고 안 됐으면 다시 Different parts of the brain visual system. 지금 내 머리에는 이렇게 뇌가 이렇게 그려지고 거기 visual system이래. 이렇게 눈이 있으면 거기와 연결된 각각의 뇌의 부분들 이렇게 지금 느껴지셔야 돼요. System, get information. Get information 한데 on a need to know basis. need to know basis 이런 연결, 바로 연결된 단어만 보시면 마비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need도 알고 to도 알고 know도 알잖아요.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런 말이겠죠? 알아야 되는 것 기반으로 해서 get information 한대요. 자, 영혼 독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런 말들인데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 보면은 막 말에 영어를 막 섞어서 하잖아요. 말에 영어를 막 섞어서 막 답답하다는 듯이 영어를 막 섞어서 하시잖아요. 그런 외국인의 마음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해볼게요. Different part of the brain visual system은요. get information 한대요. on a need to know basis. 알아야 될 것들 기반으로 해서 get information 한대요. 자, 요거 그 자체로 알아들으시라고요. 그쵸? 자, 문장이 어려울 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get information 한대. on, 어떻게 하는데? visual system이, 어쨌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문장이 어려울 때, 길고 어려울 때는 어땠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문장 중간중간에 이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질문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한국인 입장에서 훨씬 요 영어 구조가 좀 더 빨리 들어오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Different part of brain visual system. Get information on a need to know basis. 한마디로 표현하세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각과 연결된 뇌의 각 부분들은 뭔가 need to know basis, 알아야 될 것들 기반으로 해서 get information 한데, 정보를 얻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내 마음에 심으시라고요. 이 영혼 독해, 이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중요 의미가 심기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제가 이거를 마음 심기라고 표현해요. 마음 심기. 내 마음에 의미가 확 새겨지는 거야. 마음 심기를 하려고 해요. 의미를.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던 게 바로 억양, 강세, 스피드예요. 저는 외국에 한 번도 살다 온 적이 없고요.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억양, 강세, 스피드를 이용하냐고요? 그냥 했어요. 그냥 내 마음에 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강하게 읽고 어떤 부분은 흘려가듯이 읽고 어떤 부분은 좀 느리게 읽고 어떤 부분은 좀 빠르게 읽고 이 연습을 했다고요. 그리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나승현 씨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좀 더 멋있게 읽어보려고 나름대로 재미를 붙여서 노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에 좀 더 강하게 읽나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이 문장에만 나올 법한 이 지문에서만 강조할 법한 그런 단어들은 강하고 천천히 좀 읽어서 이미지를 마음에 심으시고, 근데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들, 그냥 괜히 길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어구들은 흘러가듯이 읽었다는 거죠. 자, 이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craftsmanship. 자, 마음에 심으세요. 이 단어는 이 문장, 이 지문에만 나오는 단어잖아. craftsmanship, 장인정신. 내 마음에 심으세요. may suggest a way of life. 이런 게 흘러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보여주는데 그런 way of life를 보여주는데 이런 거는 그냥 마음에 심지 않아도 그냥 저냥 이해하면서 흘러가듯이 읽으시면 되잖아요. That.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접착제 붙이시고 decline.
decline. 자, decline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좀 부정적인 어감에 가깝죠. 뭔가 쇠락한, 쇠퇴한. With the arrival of industrial society. But this is misleading. 되셨어요? 전 됐는데. 난 됐는데. 되셨어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Craftsmanship may suggest a way of life that decline with the arrival of industrial society. But this is misleading. 자, 한마디로 표현해 봅시다.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거 예쁘게 안 맞춥니다.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만 표현하면 돼요.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industrial society, 산업사회와 이제 비춰봤을 때, 산업사회의 이제 도래에서 봤을 때 decline 해 보였대. 좀 쇠락해 보였대. 좀 후져 보였대. 그렇게 보일 수 있어. A suggest way of life. 이런 거를 이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거를 뭔가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산업사회 도래와 함께 봤을 때 장인정신은 좋아 보여, 나빠 보여? 나빠 보여, 후져 보여. 그러나 this is misleading.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그거는 오해야. 이 마음이 심기셔야 된다고. 이거를 여러분한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을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했는데 제 마음엔 뭐가 심겼다고요? 장인정신은 사실 좋아. 좋은 것.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장인정신은 좋은 거라는 걸 얘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이 지문을 시작을 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순수 지문을 놓고 문제풀이 하지 마시고 순수 지문을 놓고 내가 소리를 내서 말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독자분들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예시로 이 모양 저 모양 비교해 가면서 하시길 바래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해석지를 놓습니다. 옆에 해석, 한글 해석을 옆에 보면서 하는데 이 해석을 똑같이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장인정신 뭔가 나빠 보이지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요 해석 있잖아요. 요 해석지를 놓고 이 방향을 비교해 가면서 하시라고요. 왜? 내가 이거 맞게 했는지 안 맞게 했는지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처음에는 해석지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가시는 게 처음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해석했는데 방향 맞아. 내가 해석했는데 방향 맞아. 이러면서 스스로의 독해에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해석지 없이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까지 연습해 오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하셔도 이전에 그 한국의 그 조립식 영어 독해에서 벗어나서 의미를 느끼려고 하는 그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